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적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화살을. 그래야지 사람들 분노가 치솟으니까.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도 후원 계좌는 받고, 자기도 사실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돈벌이. 폭락농자들이 네네. 대체로 주장하는 것들이 네. 인구 감소, 네네. 공급 네네네. 이야기, 그다음에 투기꾼들이 올려놓은 단아, 예. 거다. 예. 요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볼게요. 아무리 단합을 한다고 해도 그게 오를까요, 집값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오르겠죠. 일정 부분. 근데 만약에 내가 제 책을 만약에 정말 베스트셀러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단합해서 이거 3만 원에 팔자. 이렇게 한다고 사람이 안 사면은 그만인 거잖아요. 수요가 있으니까 단합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거기서 뭐 한 1,000원, 2,000원만 더 우리 받자. 이 정도는 되지만 그렇다고 집값이 막 폭등하고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조그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을 투기꾼으로 조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후진국도 아니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거를 무조건 단합한다고 사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합으로 인해서 이거는 되게 미비하다. 그러니까 조그만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정부도 그렇고 일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적을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화살을. 그래야지 사람들 분노가 치솟으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이득을 얻는 사람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네. 거기 댓글 가면은 네.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도 후원 계좌는 받고, 자기도 사실 돈벌이 하는 거잖아요, 돈벌이. 컨설팅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분들은 다 사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컨설팅 받으러 가면. 네. 다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사지. 그럼에도 상담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으니까. 뭐, 그건 뭐 다 취향이 다르니까. 네.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과잉은요, 지금 집이 원하는 새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락한다? 어디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인구 감소도 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부터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1, 2년 앞일도 모르는데 2030년 후에는 뭐 이민 정책을 받아들여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때 되면 또 출산율이,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출산 감소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한 명 낳고 두만나 잘 그리자. 맞아요. 그런 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때는 인구가 너무 늘어나서 지구에 재앙적인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잖아요, 어렸을 때. 멜서스 인구론 그런 거.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1, 2년 앞일도 모르는데 10년 후, 20년 후에를 지금부터 걱정하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 너무 해서 2030년부터는 인구가 주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안 돼. 난 지금부터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안 할 거야.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아요. 왜냐면 2030년부터 인구가 줄긴 하지만 또 다르게 또 예상 외로 출산율이 늘 수도 있고, 정말로 뭐 남북 통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 아니면 해외에서라든가 이제 이민자 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갑자기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그다음에 뭐 강남 외 핵심 지역들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또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계속 가치는 유지가 될 거다. 일본도 동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너무 거기에 걱정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하늘이 무너져,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 하늘이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런 논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너무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하는 거는 안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암울하게 보는 것도 좋진 않다. 그런 반응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커뮤니티에. 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집은 네. 바이가 아니라 리브여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네네.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정 부분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대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게 이제 원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집을 샀어요. 근데 집값 본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란 얘기죠. 현실적으로 이 부동산도 어쨌든 투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재화가, 왜냐면 인간의 본성이 어쨌든 이거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거니까.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이제 과도하게 100채, 200채, 300채 뭐 이렇게 사서 그거를 막 실패하면은 임차인한테 뭐 다 전가시키는 그런 거는 좀 지양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내 살 집을 그냥 내가 손품 발품 팔고 또 합당하게 사서 그리고 오르길 기대하는 거는 그건 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분들도 만약에 주식을 샀으면 주식 사도 똑같이 본인 거 오르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현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그러니까 집도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다. 그 현실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네.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네네네. 투자와 투기의 차이. 네네, 제가 좀 대표님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남한테 피해를 주냐 안 주냐. 아니 내가 집 사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 돈으로 1,000만 원 보증금 낮춰서 싸게 공급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사회 공헌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이 뭐 1억 5천인데 나는 1억 한 3천에 이제 임대를 놓으면 그것도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위공직자들처럼 내부 정보 활용해서 투자하는 거. 그럼 반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부 정보 활용해서 어디 개발되니까 여기 사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부 정보 활용하지 않고 투자하는 거는 그리고 내 돈으로 내 돈 갖고 하겠다는데 그것까지 부정하면 그건 자본주의를 아예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두 가지 원칙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그 무리하게 해갖고 보증금 못 돌려주니까 이제 다 경매로 날리는 경우. 그것도 남 임차인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싸게 공급하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네네. 까먹지 않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좀 피해야 될 아, 그렇죠. 투자. 네네네. 상품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예.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머치. 그렇죠. 너무. 그래서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본질을 보려면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요거는 아예 그냥 신경을 끄는 게 좋아요. 뭐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도 나왔더라고요. 제목에. 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거면 신경 안 쓰면 돼요. 편해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기획부동산. 이제 토지 해갖고 자기 분할해갖고 이제 파는 거 기획부동산이 있고요. 그건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몰 상가. 어디 뭐 두타 뭐 이런데 이건 트렌드에 바뀌면 또 망할 수가 있어요. 쇼핑몰 상가도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호텔 객실 분양. 분양형 호텔. 네, 분양형 호텔. 그것도 뭐 말 많잖아요. 아예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요즘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이것도 물론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안 되니까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세대 빌라도 요즘은 트렌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세대 빌라도 안 해. 그래서 요 5가지만 피하면 그럼 5가지 피하면 뭐 나왔잖아요. 거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지산업센터, 뭐 토지 뭐 이 정도 위주로 투자하면 사실은 토지도 사실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이 정도 위주로만 투자하셔도 사실은 뭐 큰 리스크는 없지 않겠냐 네, 그렇게 봅니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나 네. 기획부동산이면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뭐 어디 뭐 경매에 삽니다고 전화 온 적 있을 거예요.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다 기획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으로도 요즘은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외로 되게 그건 잘 현혹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혹하는 게 되게 의외로 많은 아 것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소액으로 해서 뭐 대박이 날 수 있다는 그런 심리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땅으로 대박 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이렇게 혹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토지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도 뭐 토지 투자 하실 거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투자 하실 거면 최소한 현지 업소는 부동산에 한 서너 군데 가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 투자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택지 분양, LH에서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LH에서 분양하는 거는 100% 명확한 게 공기업에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위주로 했기 때문에 토지 투자도 나름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택지 분양하는 게 이제 추첨제가 아니라 입찰제긴 해서 좀 이제 힘들어진 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쪽 하는 거고 그다음에 토지 투자는 나한테 덕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후손, 내 아랫세대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좀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갖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해볼 만한 토지 투자는 뭐가 있을까 요새는? 요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본 게 저는 이제 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네, 한 거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그 택지 분양도 괜찮은데 아직까지 그 택지 분양이 이제 상가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상가주택은 입찰제로 바뀌어서 똑같이 경매처럼 돈을 많이 써야지 이제 낙찰을 받지만 그 단독주택지는 이제 아직까지 추첨제예요, 추첨제. 그래서 단독주택지 택지가 나오면 그 전략적으로 그런 거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추첨이니까 랜덤이니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어느 위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LH에서 하는 거는 서울, 수도권, 전국 다 그냥 넣어보시는 게 맞아요. 그냥 넣어서 이제 당첨이 되면 왜냐면 그게 그 실제 가격보다 낮게 좀 공급을 하는 편이거든요. LH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피 받고 되파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아니면 뭐 본인이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예. 토지를 이렇게 좀 매입을 해서 네네. 건물을 짓거나 네네네. 상가주택 뭐 이런 거죠. 네네네. 1층에는 네네. 상가가 들어가고 네네. 2, 3층.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나쁘지 않은데 저도 이제 고려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사실은 그 건물 지을 땅을 해서 건물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땅을 제가 팔고 네.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약간 실수한 게 뭐냐면 땅값을 만약에 제가 강남 아파트 투자했으면 훨씬 많이 이득을 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토지 투자는 근데 건물을 지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 나름이긴 한데 아직 전 젊으니까 조금 더 임대 수익보다는 좀 매매 차익을 좀 노리는 거고요. 사실 매매 차익을 노리는 거 있어서는 강남 아파트만한 게 없잖아요. 어쨌든 내가 이제 건물을 지어서 다달이 안정적으로 월세 한 5, 600만 원, 4, 500만 원 나오겠다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또 본인이 거주하면서 사는 것도.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보면은 본인이 이제 관리하거나 이제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또 임대료도 이제 다 또 받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가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비싸요. 이런 상가주택이. 그래서 위례 신도시 이런 데는 한 30억 정도 해요. 그리고 미사 간병도시 같은 경우도 한 25억 정도, 20억. 그리고 더 외곽으로 나가면 10억대도 살 수는 있긴 하거든요. 10억대.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 근데 그렇다고 내 돈이 다 돈이 필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다 임대가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4층에서 거주하면서 월세 받겠다 하면은 나쁘진 않는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임대 수익 쪽으로는 괜찮은데 투자 가치, 매매 차익 쪽으로는 또 매매도 잘 안 되는 편이고요. 이런 거는 좀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도 40살 건물주 쓸 때만 하더라도 나는 이제 서울에 이제 웬만한 아파트 살면서 이런 상가주택 지어서 월세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애들도 이제 있고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와이프도 반대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강남으로 이사도 왔고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살기 좋으세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동네 자랑 좀 해주세요. 동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좋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좀 오는 걸 반대했었는데 막상 강남 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면 뭐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큰애가 이제 5학년인데 벌써 학교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토론 주제가 뭐 17세기 미술과 18세기 미술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논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게 그런 거 가지고 합니까? 주제? 그러니까 그 주제를 어떤 학생이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차이가 있나요, 그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수준들, 그러니까 그 약간 좀 그런 게 다른 데 수준이 낮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약간 이제 좀 다른 그렇죠, 문화. 그렇죠, 다른 문화. 그다음에 왜 저도 이제 여행 많이 다니면 선진국 분들은 보면은 서양 분들은 항상 보면 이렇게 눈인사 하잖아요. 항상 스마일 네. 인사하면 그죠? 남한테도 네, 남한테도 이렇게 배려하고. 근데 약간 후진국 가면은 막 째려보고, 그죠? 이렇게 노려보는 노려보고, 그죠? 저는 이제 외국 여행 가면은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항상 보면 스마일, 여유가 있고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좀 경제적인 여유도 무시 못한다고 봐요. 강남이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사람들 눈 마주치면 항상 그래도 이렇게 항상 좀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냥 맨바닥에서 흙수저 출신이긴 하잖아요.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 봤는데 약간 그런 거는 또 동경의 대상이면서도 또 배울 점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또 많이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이웃 사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그렇게 친하게 하죠. 친하게 지내죠. 저도 안 그래도 뭐 또 애들도 있고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런 커뮤니티가 이제 형성이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 계셨습니까? 전 마곡에 있었죠. 마곡에서. 거기도 좋은데 아니에요? 마곡도 좋아요. 마곡도 좋은데 한편은 또 강남도 좋은 것 같아요. 모든 동네가 좋아요. 마곡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갑자기 마곡을 버리고 강남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네. 오해도 많고 네네.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갖고 있는 네. 게 또 잘못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네.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온오프라인에 너무 네네. 많은데 네. 부동산 컨설팅과 네네. 중개업에 대한 네네. 대표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컨설팅만 한다고 하면 저 사기꾼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고가의 막 네. 또 PD 수첩, 추정 그렇죠. 60분에도 나왔었고 네네. 근데 저는 정말 푼돈을 받고 있거든요. 네. 농담이고요. 그냥 적정한 가격을 받고 있고 또 그 연회원 제도로 있어서 이제 제가 또 중개가 되게 되면 그거를 중개 수수료 부분에서 연회비를 또 공제를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실 거면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투자 경험이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더 싸게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해서 이제 성공 경험이 좀 많이 쌓였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모든 부동산 컨설팅이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런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는 안 좋지 않겠냐. 그리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저도 실수한 것도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면 의도가 된 거냐 아닌가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게 했는데도 잘 이렇게 안 됐다 하면은 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 의도적으로 나를 사기하고 기만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잘 판가름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한테 투자했는데 뭐 다 대박이 났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투자 노하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로 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라면 투자할까? 내가 만약에 전문 물건을 추천했어요. 근데 만약에 나라면 투자할까? 근데 뭐 100%는 아니더라도 내가 한 80%면 투자하겠다. 그러면 저는 권유해드려요. 내가 했을 때 나는 투자 못하겠다. 이런 거 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자산관리사 할 때도 제가 먼저 가입을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고객들을 권유를 했었거든요. 좀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투자를 할 때 그 회원들한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투자를 해요. 거기 지역을. 그래서 투자를 하고 저도 하니까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매번 다 투자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네네. 막 이렇게 싸잡아서 욕
얻어먹는 것 같아요. 네네. 막 그 뒤로 피 받고 네네네. 좋은 물건이나 네네네. 추천해놓고 네네. 상담료 받고 네네. 뒤로 시행사에서 또 네네네. 돈 받고 그쵸. 이런 작업들을 되게 있죠.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게 MGM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개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MGM이라고 해서 그게 피를 받는 거는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정당한 거잖아요. 어쨌든 정당. 왜냐면 소개를 시켜줬는데 아무런 피를 안 받는다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아무도 없는 거고 우리가 그 부동산 중개를 할 때도 그 중개 수수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받거나 아니면 정말 이거는 수수료를 위해서 한다.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쓰레기를 추천하고 아, 그러면 안 되죠. 수수료를 예. 받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이제 나쁜 거죠. 하지만 정말 괜찮은 물건을 해서 정당하게 받는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고 분양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근데 정말 쓰레기를 추천하면서 내 수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사람 보는 안목을 키워야 돼요. 사람 보는 안목을. 그러니까 사기꾼을 만나보고 계속 그 사람을 좀 관찰을 해서 사람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안목은 어떻게 좀 키울 수 있을까요? 사람 보는 안목. 그건 우리 프레임팀의 김총우 씨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냥 딱 느낌이 오지 않나요? 대충 보면 예, 말하는 투, 목소리, 예, 표정, 예, 눈빛, 네. 예, 관상. 예, 다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보이잖아요, 그죠? 저는 어느 정도.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물론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도 이제 배우는 거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후랭이 TV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검증 받은 저도 되게 영광인 게 검증 받은 전문가들만 출연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그 모든 전문가들이 다 사기꾼 사자인 분들도 제가 볼 때도 좀 있고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우리 후레인 TV만 진짜 잘 보셔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람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좀 깨알 홍보 좀 해주세요. 깨알 홍보. 그냥 선수들만 네. 봐요. 선수들만 그러니까, 네. 보고 네네. 일반인 분들은 이런 거 잘 안 보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좀 봐주세요. 공유 많이 해주시고. 일단 제목부터가 확 네네. 끌립니다. 네. 어떤 이유로 쓰셨나요? 한번 요거는 제가 여지껏 쓴 책 중에 이제 결정판인 것 같아요. 정말 좀 쓰기는 빨리빨리 썼는데 이게 술술 또 썼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그 올바른 투자관을 갖고 부동산에 접근할 것인지 사실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미래를 예측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그거를 제 경험담을 녹여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써봤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말 저는 뭐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요. 네, 많이 어떤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많이 팔릴 것이다. 네, 많이 팔린 것도 있고요. 네. 이 책을 보시고 정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터닝포인트 시켜줬다.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프레임티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인생을 터닝포인트 되는 계기가 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또 영상을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요. 저를 통해서 네네. 뭐 구만수 박사님이나 김정일 대표님이나 이렇게 쫙 그쪽으로 이제 가시는 걸 보고 네네. 어떻게든 안 당하게끔 이렇게 그렇죠. 가이드를 그러니까. 해준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또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다 돈도 더 들어오면 좋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고 저도 어렸을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보고 제 인생이 바뀌었듯이 저도 제 책을 통해서 또 후배분들이 제 책을 통해서 인생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강남에 사시고 네네네. 결혼도 잘 하시고 행복한 네네네. 일도 하시고 하시는데 네네. 또 더 큰 꿈이 있으세요? 계획? 일단은 뭐 기존에 이제 회원들 이제 관리 잘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신규로 또 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또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 그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게 뭐 잘 되면 뭐 회사가 커지겠죠 자연스럽게. 회사도 좀 커지면은 이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 워렌 버핏은 되게 존경받는 부자잖아요. 굉장히.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존경받는 부자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는 저도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게 장기적인 꿈이에요. 존경받으면서 부자 되는. 물론 이제 아직 갈 길이 멀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회원이 점점 더 많아지면 개별 회원들한테 더 신경을 못 쓰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좀 약간 쿼터제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쿼터제. 그러니까 너무 많이는 못 받고 일정 부분 딱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많이 오시면 제가 너무 힘들고 또 회원들한테도 또 관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오시면 제가 이제 잘라야죠. 이런 마음은 좀 그렇긴 한데 쿼터제로 좀 약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좀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사전 미팅 때 너무 막 유명해지면 네네. 또 업에 그렇죠. 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맞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도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벌고 유명해지고 제 꿈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족들한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너무 바빠지는 것도 사실 원치는 않아요. 그럴까봐 사실 겁도 나거든요. 너무 바빠질까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은 뭐 좀 직원을 더 충원한다거나 그런 좀 그렇게 해서 제 좀 개인적인 시간도 확보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좀 제가 건방지게 얘기한 것 같아서 뭐 너무 바빠질까봐 막 이런다고 하니까. 후랭이 TV 나오시면 네. 바빠지실 텐데. 네. 저희 후랭이 TV 시청자분들께 네네. 뭐 자유롭게 뭐 부동산 네네. 얘기도 좋고요. 네. 다 좋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여러분 그 후레이 TV도 보니까 정말 이게 그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검증받은 아무나 출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검증받은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그 김정 씨가 굉장히 보니까 이렇게 눈매 가삼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리고 처음 미팅했을 때도 계속 이렇게 항상 이렇게 관찰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검증이 이게 스캔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후레이 TV에 나오시는 이제 모든 출연진분들도 다 정말 검증받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후레이 TV만 이렇게 유심히 보셔도 아 이런 사람이랑 이런 사람이 진짜고 이런 사람이 가짜구나 이런 걸 좀 구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후레이 TV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그게 끝입니까? 네네, 끝입니다. 본인 얘기하셔야죠. 아니 저는 이제 PR 말고.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영상 설명란과 네. 고정 댓글에 대표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게 또 후레이 TV에서 네네. 이렇게 딱 해드리면 고정 네네. 팬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까지 하셨던 거 보니까. 네네. 그래서 링크 한번 들어가서 한번 네. 보시고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시고 네네. 진짜 사기꾼인지 아닌지 한번 네네. 각자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네네.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오늘 주말인데 네. 쉬셔야 되는데 네네. 쉬지도 못하시고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네. 거의 뭐 근데 차가 안 막혀서 빨리 와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네네. 좋은 기회 있으면 네네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 미래 일단 한번 유튜브에 한번 나와주셔서. 제가 네, 뭐 네네. 드릴 말씀이 네, 있을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인터뷰 좀 해드리고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